안녕하세요. 믹스채널 IT타임의 마마입니다. 오늘 준비한 프리미어 프로의 첫 내용은 이 에디터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용어들과 그 용어들이 에디터 화면과 어떤 인터페이스 구조를 가졌는지 알기 위해서 1강에서는 프로젝트 파일 생성하는 것과 패널 개념을 익히고 2강에서는 시퀀스에 관해서 이해하고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프리미어 프로 사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에디터의 개념을 잠시 잡고 들어가면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고 이미지나 사운드, 동영상을 불러들여서 또 다른 하나의 동영상 파일을 만들 수도 있는 에디터입니다. 그리고 PRPROJ라는 확장자가 붙는 편집 파일이 하나 있고 이 파일을 최종적으로 렌더링 시켜주면 mp4라는 동영상 확장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mp4 확장자를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프로에 불러들일 수 있는 외부 파일 확장자 중에 이미지에는 JPG, GIF, PNG 확장자가 있고 사운드에는 WAV, MP3 등이 있으며 동영상에는 MOV, AVI, MP4 등이 있습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여지는 이 초기 화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오픈했을 때 항상 뜨는 파일 오픈 창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초기 화면에서 기존에 했던 작업 파일들을 오픈할 수도 있고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닫기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처럼 메뉴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설정해줘야 하는 창이 떴는데 네임 부분에는 프로젝트 파일명을 각자가 알아서 영문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로케이션 부분에서는 여기서 영문으로 지정해준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해야 할 폴더를 지정해야 하는데 프로젝트 작업하기 전에 미리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하는데 필요한 외부 파일을 담아두고 이 프로젝트 파일 역시 그 폴더를 선택하면 파일 관리에 용이합니다. 그럼 이제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만들어준 파일이 지정한 폴더에 지금처럼 하나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렌더링 부분에서는 프로젝트 작업 도중에 플레이 시켜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 버퍼링 없이 얼마나 매끈하게 보여지는지의 속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업이 끝난 다음에 mp4로 전환할 때도 그래픽카드의 GPU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달라지는데 그걸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만약 엔비디아의 머큐리 플레이백 코다 가속 엔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선택하고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온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제작할 때 단일 확장자의 파일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멀티로 비디오나 오디오, 이미지를 불러와야 하니까 유튜브에 업로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지정하고 오디오에서는 샘플, 캡처 부분에서는 화면이 16:9 비율인 HDV를 지정합니다. 색상에 있어서는 HDR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중간값을 선택해 줄게요. 만약에 9 버전을 사용한다면은 HDR 내용 자리에 랩을 색상으로 구분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건데 체크해 주면은 파일 식별하기가 편합니다. 스크래치 디스크 부분에서는 시스템이 알아서 개인들 컴퓨터 사양에 맞게끔 파일 이름 지정해준 폴더에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 메모리를 할당해줍니다. 인제스트는 비활성으로 해줄게요. 이제 제너럴로 돌아와서 이제 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기 위한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 열렸는데 보는 것처럼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빈 프로젝트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업 중간중간에 자동으로 저장도 해주는데 그 시간 역시 개인이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준 프로젝트 파일의 화면 구성을 보면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패널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 패널끼리 그룹화되거나 아니면은 독립된 패널로 되거나 패널 그룹이 도킹되어 창으로 보면서 작업하거나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그런 패널 구성을 달리해서 사용자가 작업하기 편한 화면을 선택하라고 있는 작업 화면 메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편집 화면 구성 메뉴를 클릭해서 화면 구성을 보면 이전 어셈블리 화면 구성과는 다르지만 5개의 메인 패널과 도구는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색상 화면 구성 메뉴도 클릭해서 보면 5개의 메인 패널은 항상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효과도 클릭해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널들은 타임라인 패널을 중심으로 편집 작업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패널이고 효과나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별도로 불러와야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셈블리 화면을 선택해서 패널 구성을 내 작업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패널 조절하는 방법과 도킹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프리미어 1강 수업을 마치고 2강에서는 외부 파일을 불러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패널을 이용해서 패널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소스 패널 명칭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프로그램 패널 쪽으로 이동시켜 보면 색상이 진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레프트, 바텀, 라이트, 탑에 두게 되면 해당 위치에 놓여지면서 독립적인 패널이 되고 중앙에 두게 되면 그 패널의 그룹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왼쪽에도 둬보고 다시 소스 패널 명칭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 두면 보여지는 것처럼 오른쪽에 독립적인 패널로 놓여지게 됩니다. 탑 바텀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독립적으로 놓여지게 됩니다. 이제 패널 크기 조절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은 패널 월 사이에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를 갖다 올려 보면은 패널 크기 조절할 수 있는 마우스 표시가 나오는데 이때 누른 상태에서 지금처럼 조절하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 패널에 그룹시킬 건데 다시 소스 패널의 명칭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프로그램 패널에 지금처럼 중앙에 이렇게 놓으면은 프로그램 패널의 그룹이 됩니다. 이제 도킹에 관해서 알아보면 작업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패널이 있는데 모니터 화면이 좁을 경우 필요한 패널끼리 모아서 도킹시켜서 창으로 보면서 작업하면 모니터 화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1강 수업이 끝났는데 패널 조절하는 것을 잠시 보고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강에서는 외부 파일을 불러와서 그 아이템들과 패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그 아이템 파일의 속성을 보는 방법과 시퀀스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외부 파일이란 말은 다른 에디터에서 작업한 확장자가 다른 파일들을 말합니다. 그럼 파일 메뉴를 클릭해서 보면 새 프로젝트 파일 만들기 명령에서 이까지의 명령은 프로젝트 파일 저장 형식을 달리줄 때 사용하는 명령들이고 외부 파일을 불러들일 때는 import인 가져오기 명령을 적용하는데 불러들이는 파일의 폴드는 프로젝트 파일이 들어있는 하위 폴드나 같은 폴드로 지정해야 시스템이 파일 인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파일을 불러올 때는 파일 전체를 선택해서 불러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원하는 파일만 선택해서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제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보면 선택한 파일들이 프로젝트 패널에 들어왔고 1강에서 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해 줄 때 지정해준 파일 이름이 여기 프로젝트 패널의 이름으로 지정되면서 EMGS 프로젝트 파일에 필요한 모든 외부 파일들은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아이템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부분은 아이템 수를 표시해 놓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불러들인 20개의 아이템 중에 현재 20개가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이템을 하나만 선택했을 때 보면은 지금처럼 선택 아이템 개수가 하나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아이템들이 썸네일이나 리스트로 보여지는 것을 결정짓는 부분은 패널 아래에 아이콘으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걸 프로젝트 패널 명칭 부분에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고 리스트를 선택하면 지금처럼 리스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보면 파일 개수가 많아지는데 그때는 여기 빈에다가 분류시켜 빈만 창으로 빼서 사용하기도 하고 패널에 그룹시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시 조시 윈스턴의 디셈버를 들으면서 외부 파일을 좀 더 불러와 빈 활용하는 방법을 보고 시퀀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널들 관계를 보기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소스 패널에서만 나타나는데 플레이도 시켜보고 보여지는 것처럼 소스 패널은 단순히 아이템을 확인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아이템을 타임라인에 올려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볼게요. 그리고 타임라인에 첫 트랙, 첫 프레임에 오는 아이템은 그 프로젝트의 시퀀스가 되는 클립이기 때문에
항상 작업 전에 어떤 동영상을 만들지 먼저 레이아웃을 잡고 그러고는 아이템을 선택해서 올립니다. 그럼 이제 선택한 아이템을 마우스로 다운 상태에서 타임라인 패널까지 끌고 와 타임라인에 지금처럼 올려놓으면은 타임라인이 활성되면서 클립이 올려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타임라인 패널과 프로그램 패널, 레퍼런스 패널에 그 아이템의 이름으로 표시되고 그 아이템이 가지는 속성에 따라 비디오는 비디오 트랙, 오디오는 오디오 트랙에 자리 잡게 되면서 해당 클립이 해당 프로젝트의 시퀀스가 됩니다. 만약 레퍼런스 패널이나 프로그램 패널, 타임라인 패널에서 닫기 명령을 적용하거나 타임라인 패널을 창으로 보면서 작업할 때 닫기를 해주게 되면은 시퀀스를 닫아주는 거기 때문에 타임라인에서 작업하던 모든 프로세스를 지금처럼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아이템 이름을 변경하고 그 아이템이 소스 패널에서도 바뀌어지는 거와 그 아이템을 다시 타임라인에 올려서 생기는 시퀀스 아이템 이름도 바꿔보면서 각각의 패널에 어떻게 지정되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스 패널에 보여지는 이 아이템의 이름이 썸네일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속성이 보여지지 않는데 여기 이름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해당 아이템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름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한 다음 인트로라고 입력하면 지금처럼 소스 패널에서도 인트로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임라인과 프로그램 패널에는 패널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이전에도 말한 것처럼 소스 패널은 단순하게 프로젝트 패널의 아이템을 확인하는 정도고 타임라인에 있는 해당 클립을 더블 클릭하면 그 클립의 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템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보면은 타임라인과 프로그램 패널, 참조 패널에 인트로라는 시퀀스 이름이 지정되어진 것을 알 수 있고 프로젝트 패널에는 인트로 시퀀스 아이템이 새로 하나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전의 시퀀스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서 지우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휴지통을 클릭해서 버려도 되고 컴퓨터 키보드의 딜리트 키로 삭제해도 됩니다. 이제 인트로라는 시퀀스 아이템이 EMGers 프로젝트의 시퀀스가 되었는데 타임라인에 올려지는 클립들의 프로세스를 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렌더링할 때 이 시퀀스를 렌더링합니다. 그리고 시퀀스 아이템이나 일반 아이템의 속성 보는 방법을 알아보면 선택한 시퀀스 아이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서 속성을 선택하면 속성 창에서 보면은 아이템의 이름을 바꿔도 파일 기본값인 파일명은 그대로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파일 이름은 외부 폴더에서 파일명을 변경해야 하지만 그때 경로나 이름을 변경하게 되면은 프리미어에서 파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158MB의 MPEG 동영상이고 이미지 크기는 가로, 세로 1920에 1080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동영상은 한 장의 이미지들이 모여서 동영상을 이루는데 동영상에서는 이 스틸 이미지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때 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이미지의 크기가 가로 1920, 세로 1080의 픽셀 사이즈를 말하고 여기서 이 사이즈의 크기 단위는 픽셀 종횡비 기준인데 포토샵으로 순간이동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미지를 확대해서 지금 보여지는 작은 정사각형을 말합니다. 이 픽셀은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 단위를 말합니다. 오디오의 인코딩 모드는 스테레오와 모노 형식이 있는데 현재 이 동영상의 오디오 형식은 모노 형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샘플 속도가 44100Hz임을 말하고 동영상 길이에서는 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분하고 7프레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코드 유형에서는
H.264가 있는데 차후 우리가 렌더링 할 때 선택해야 하는 동영상 유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성에 관해서 잠시 봤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시퀀스 아이템의 이름을 변경해 보면은 시퀀스로 지정된 무비 아이템의 이름은 변경되지 않지만 타임라인 패널이나 프로그램 패널, 레퍼런스 패널은 시퀀스 아이템의 이름과 같이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은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무비 아이템으로 시퀀스 아이템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퀀스 아이템은 무비 아이템과는 달리 타임라인에서 행해지는 모든 액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무비이고, 이런 무비를 시퀀스라고 부르며, 이 시퀀스의 액션 과정 편집을 프로그램 패널이나 레퍼런스 패널을 보면서 타임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시퀀스 아이템의 이름을 변경하게 되면은 이 세 패널의 이름도 같이 동시에 변경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강에서는 패널 개념과 2강에서는 시퀀스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3강에서는 동영상을 만들면서 각종 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